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교수 TV의 강교수입니다. 뼈 때리는 강교수도 저 채널이죠. 자, 오늘은요, 우리 제자분들이 아니면은 문의 전화도 오고 하는데 제가 답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 체형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사람은요, 네 발로 기어다니게 조물주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모두 다 뭐가 있다? 꼬리뼈가 있잖아요. 악식스라는 꼬리뼈. 이 미추라 그러죠. 이 미추. 악식스라는 꼬리뼈가 있는데 미추라 그러죠. 여성분들은 이 미추가 변이가 오면은 어떻다?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분들은 이 미추가 변이가 오면 어떻다? 생식기 기능이 떨어집니다. 왜냐? 생식기와 연결된 신경, 스파이럴로부터 신경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임신이 안 되는 것도 치료가 되느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꼬리뼈 치료만 제가 3,000여 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치료가 있고 익스터널 치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요. 왜 체형 관리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인간은 근육과 뼈가 돼지와 85%가 똑같습니다. 그럼 돼지가 네 발로 기어다니죠. 뭐가 있습니까? 꼬리가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다 꼬리가 있잖아요. 물고기는 어때요? 어항속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꼬리를 차면서 나가잖아요, 물고기 앞으로. 꼬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꼬리가. 자, 그래서 인간은 왜 꼬리뼈가 그러면 중요한데 꼬리뼈가 없어졌느냐? 용불용설 원칙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꼬리뼈가 네 발로 기어다닐 때는 중심도 잡고 좋았는데 인간이 어느 날 어떻다? 열매를 따먹고 기어가고 열매를 따먹고 기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인간이 똑똑하잖아요. 서서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느 날 서서 열매를 따먹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어때요?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든 척추가 똑바로 서서 다니면서부터 어떻다? 쉽게 틀어지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척추가 어떻다? 이렇게 쉽게 틀어진다는 말입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다 보니까 어떻다? 무거운 것도 들고 또 사고도 나고 하니까 척추가 이렇게 쉽게 서브레케이션 변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인간이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드는데 인간이 서서 다니면서부터 어떻다? 척추가 쉽게 틀어지게 됩니다. 척추가 쉽게 틀어지면 뭐가 문제냐? 스파이널 너브로부터 신경근이 눌리는 거예요. 신경근이 눌리면 어떻다? 병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이 신경이 간하고 연결된 신경이다.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진다. 간약약을 먹잖아요. 간암이 걸린다. 심지어 간 수술하다. 아닙니다. 이걸 똑바로 잡으면은 똑바로 잡아서 신경근의 흐름이 좋아지면은 간 기능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객분들 중에도 간호사분도 계세요. 간호사분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병원에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데 교수님인데 배우는 이 학문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의사 중에 저 고객입니다. 의사 중에 어떤 의사분이 계시냐면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독일 갔어요. 왜 독일 가느냐? 이제 마지막에 독일 가기 전에 저에게 들렸습니다. 마지막에 남편하고 같이 들려가지고 하는 말이 그 코스트코에서 과일을 엄청나게 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마지막 인사하러 왔다고. 그래, 독일을 왜 가냐 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데 독일에 가서 음식으로 치료하는 걸 배우겠더라.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유학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뭔가 생각이 많은 분이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의사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독일에 가서도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교수님, 우리가 음식으로 치료하고 또 척추는 틀어지면은 바로 교정을 해야 되고 근육은 풀어야 되니까 한국에 나오면은 산속에 좋은 건물 지을 테니까 협업해가 같이 좀 치료합시다. 그때 나온 말씀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약은 무엇이 문제냐? 나타나는 증상만 우선 깔아앉히거나 무슨 진통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게 다잖아요. 수술은 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하고 연결된 신경이 눌려서 간암이 걸려서 그럼 잘라내면 끝이잖아요. 암세포만. 그럼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또 재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학문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카이로프락틱 6년제 의과대학 과정에서 이 교정만 전문으로 가르치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에요. 글로벌 원탑이 미국이거든요. 일본 없냐? 일본도 있습니다. 유럽이 없냐? 유럽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못하는데요? 의사들이 반대하니까 못하지. 그게 팩트입니다. 네. 한의사들도 제가 우리나라에 한 3,000여 명을 가르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출하요법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으니까 그게 또 문제예요. 네. 한의사들. 6년 동안 배우는데 그건 뭐 1, 2개월, 2, 3개월 배워야 되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체형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인간이 네 발로 기어다니지 않고 서서 다니면서부터 어떻다? 인간이 서서 다니면서 척추는 지속적으로 운명적으로 수명적으로 틀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니까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화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계세요. 경제적인 어떤 가치, 쉽게 말해서 이걸 하면은 뭐 생활이 되느냐, 뭐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생활이 되느냐.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경제 잡지, 그럼 우리나라의 뭐 한국 경제, 매일 경제 이거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제 잡지 포춘지에서 이런 기고를 했어요. 앞으로 21세기의 전망이 없는 직업, 앞으로 21세기의 전망이 있는 직업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포춘지에서 그 사람들이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고 그걸 이제 기사를 쓰잖아요. 그럼 장난을 쓰겠냐고? 아니죠. 거기에 앞으로 없어질 직업, 은행 직업. 여러분 보세요. 요즘 핸드폰으로 거의 다 뭐 일치하고 다 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올해 제가 기사를 보니까 1,000명이 해고가 됐대요. 그럼 내년 되면 2,000명 해고, 3,000명 해고 될 수 있겠네요. 왜냐?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없어질 직업, 그게 포춘지에서 이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진다? 회계사, 세무사. 컴퓨터로 다 하잖아요. 요즘 옛날에 우리 세무신고할 때 제가 서울에서 코로나 전에 직원 10명 이상을 쓰고 샵을 엄청 크게 했어요. 하루에 찾아오는 고객들만 해도 50명, 100명이 왔어요. 그때 세무신고 다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세무사에 기장을 맡겼어요. 지금은 어때요? 세무서에 가면은 수입 얼마, 지출 얼마, 광고 얼마, 뭐 일반 관리비 빼면 세금 딱 내야 되게 나와요. 곱하기 몇 %. 그러니까 어떻다? 그런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발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 있는 건 뭐야? 로봇 수리. 요즘 로봇이 어떻다 배달하고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다 자율주행 돼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어때요? 로봇이 일을 다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박사 오세요. 지금 강의 중입니다. 예. 아, 그래요. 알았어요. 예. 자, 들어오세요. 예. 그래서 어서 오세요. 예. 안내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로봇 수리업 같은 게 어떻다? 앞으로는 전망이 있는 직업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 중에 수기업부, 체형 교정, 근육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왜 들어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 체형을 관리하고 근육을 관리하고 뼈를 교정하는 것은 로봇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뼈의 강도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근육의 강도가 다르고요. 근육의 경직도가 다르고 또 나이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춘지에서 인간이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드는데 서서 다니면서부터 척추가 틀어져. 척추가 틀어지면서 근육이 굳어. 그럼 이 학문은 척추관리, 근육관리, 체형교정 학문은 앞으로 영원히 필요하다. 한마디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럼 21세기, 지금 여러분들 21세기 이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21세기 초인데. 그럼 이건 전망 있는 직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다? 세계적인 경제잡지 포춘지에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한 달의 스케줄을
저분들 한달 스케줄을 이게 소화한 겁니다. 보세요. 단 하루 쉬는 날 있습니까? 이렇게 바빠요. 저는 적어도 처음 오는 사람이 저에게 관리를 받으면요, 처음 오시는 분이 저에게 관리를 받으면 98%는 재예약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기요법을 하는데 98%가 재예약을 하고 가는 고객이 98%가 재예약을 하고 간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술이 뛰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앞으로 21세기에 아주 전망이 밝은 직업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좋다. 어떤 기술을 배우는데 이걸 묻는 분이 계세요. 어떤 기술을 배우기는 좋은 기술을 배우세요. 자, 인체는 656개의 근육과 206개의 뼈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656개의 근육 속에 혈관과 신경과 림프의 흐름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럼 근육이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으면은 신경과 혈관과 림프 흐름이 좋아져요. 그럼 림프는 인체의 노폐물을 제거해요. 그럼 흐름이 좋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혈액의 순환이 좋아요. 혈액은 어떻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가 혈장으로 되어 있어요. 백혈구는 뭐예요? 식균 작용을 해요. 식균 작용을 한단 말은 뭐냐? 몸에 나쁜 균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적혈구는 뭐냐? 산소를 공급해요. 그러면 어때요?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몸은 건강해지겠네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림프, 혈액, 그 다음에 신경의 이 스파이럴 루트, 이 신경근에서 말초신경을 연결해서 쫙 나오는 게 말초신경이에요. 거미줄처럼. 이 말초신경 흐름이 좋아지면 어떻다? 인체는 통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육이 아프다. 뭐가 눌려서 아프다? 말초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예요. 디스크 환자가 다리가 저리다. 뭐가 눌리냐? 스파이럴 루트, 신경근이 눌려서 디스크가 오고 다리가 저린 겁니다. 그럼 이걸 교정해서 해소시켜주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디스크가 왔다고 해서 이걸 디스크가 왔다 이걸 잘라내는 게 아니고, 디스크가 왔다 이걸 잘라내는 게 아니고, 이걸 근본적으로 교정을 해서 집어넣어주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는데 치료가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가 관리표를 보여드렸듯이 매일 엄청난 사람들이 오지만은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여러분? 병원 자주 가는 사람, 약 자주 먹는 사람, 주사 자주 맞는 사람, 수술 자주 하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는 평생 병원 하면 안 가고 평생 약 하면 안 먹고 아직도 살아가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약을 좋아하는 사람은 약에 중독이 되고요. 침이나 수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다? 침이나 수술에 중독돼가지고 자기의 펀더멘탈, 기본적인 체력을 좋게 만들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몸이 기본적으로 자꾸 기능이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지죠. 혈액순환이 안 되죠. 림프의 순환이 안 되죠. 병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관리를 하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분야든지 잘 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습관이 인생을 결정짓잖아요. 흔히 그래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21세기에 전망 있는 이 직업을 여러분들이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럼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느냐? 656개의 근육을 세상에서 가장 쉽게 푸는 기술을 배우고요. 206개 뼈를 세상에서 가장 쉽게 교정하는 방법을 배운다. 어떻게? 손가락으로 하느냐? 손가락을 하나도 안 써도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관절로 하느냐? 주관절 안 써도 저는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느냐? 진짜 있느냐? 진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학생들 다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제 저의 선배님은 다 은퇴했고. 자, 그래서 배우는 기간을 또 어떻게 되냐라고 또 전화가 오신 분이 계세요. 배우는 기간은 무한정입니다. 저는요, 철학을 가지고 강의합니다. 젊었을 때는 솔직히 몇 개월 정해놓고 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내가 아는 기술을 완벽하게 전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후계자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히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제대로 된 기술 10가지 정도만 배워도 엄청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자, 누가 가르치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또 교수님 제자가 하느냐?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아직은 제가 강의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하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느덧 시술을 이 근육관리, 체형관리 시술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 위에 선배님들은 이제 기라세가드 선배님들 계시는데 그분들 지금 다 은퇴했고, 그래서 제일 관리를 제가 많이 했고요. 또 뭐 관리는 뭐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일반인, 뭐 제가 서울에서 활동할 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반 정도는 제가 관리했어요, 솔직히. 그 정도로 제가 활발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방송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터 한 10개 TV에 출연 안 한 방송이 없습니다. 교육요, 한의사들 한 3,000여 명 가르쳤고요. 일반 양의사들, 통증 클리닉 의사, 정형외과 의사, 일반 샵 원장님들 수만 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떻다? 감을 잡으셔야 돼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향한다라고 보면 돼요. 프랑스에서 와서 배워간 사람이 있고요, 미국에서 와서 배워간 사람이 있어요. 정인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같이 배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미국에서 배워가서 또 카톡으로 전화가 옵니다. 너무 좋은데 프랑스에 지사를 내면 어떻겠냐. 내가 프랑스 불어를 압니까? 프랑스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선생님 열심히 잘하시고 선생님이 지사를 좀 내십시오. 내가. 그러니까 신경 못 씁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프랑스에서 오고 미국에서 와서. 왜냐? 유튜브를 보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알아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동작을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하수들은 구분하기 힘들고요. 우리도 이제 보면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뭐 한의사들 나와가, 양의사들 나와가, 일반 뭐 통증 클리닉, 뭐 운동요법 막 가르치잖아요. 제가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수준을 딱 알아요. 여러분들하고는 눈이 다르죠. 그래서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통찰력과 경력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강의를 해드리고 또 제대로 된 기술을 전해드릴 겁니다. 저는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항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조금 불편하고 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보완하고 수정하고 혁신하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저에게 배운 제자들은 지금의 고도의 좋은 기술을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오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을 가지고 내가 항상 강의를 하고 또 치료를 하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작업을 꾸준히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암 수술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가 최고잖아요. 그 특진료 내고 막 봤잖아요. 왜냐? 많이 수술해본 사람이 사실은 최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위암 수술 같은 거, 우리나라 위암 환자가 세계에서 원탑입니다. 왜냐? 맵고 짠 걸 많이 먹으니까. 그럼 위암 환자들도 어떻다? 미국에서 위암이 걸려도, 미국은 위암 환자가 많지 않거든요. 돈 많은 분들은 미국에서 위암 걸리고 우리나라 와서 수술 받는다. 왜냐? 우리나라 의사들이 위암 수술 원탑이니까. 그래서 이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많은 사람을 해보면 끝납니다, 게임이. 근데 엉터리를 배우고요, 많은 사람하면 몸이 골lun됩니다. 아십니까? 그럼 엉터리를 배우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제가 평생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관리한 사람이잖아요. 저 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면 저 여자 손 같아요, 이렇게. 힘으로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하는 거죠. 물론 체격이 좋고 힘이 있으면 유리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50kg가요, 100kg 넘는 남자도 교정합니다. 기술로 하면 가능합니다. 힘으로 하면 불가능해요. 근데 기술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정말 전성기 때,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하루에 70명까지도 제가 관리해봤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예, 그런 전설적인 기록은 아마 대한민국에 전무후무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다? 내가 천직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인간의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숭고한 마음,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공부를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하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정상에 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예, 자신 있습니다. 예, 세계 최고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단지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꾸준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정해놓고 강의했는데 지금은 평생 강의만 해가 잘할 때까지 강의해드립니다.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배우겠다는 사람은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다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시합에 올 때 뭐 피곤하다 오는 사람 허리 통증 대표적인 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여기는 천만증도 배우고 디스크도 배우고 경미도도 배우고 OX단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 배우지만 오늘은 특히 피로를 확실하게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요통을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오늘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인생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오르다 보면은 정상에 다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요. 네, 한 40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경제가 어렵다, 뭐 경기가 안 좋다, 또 뭐 미국이 어떻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일정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일정을 소화를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이 어떻다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선수입니다. 우리가 이수진 장군을 왜 위대하답니까? 단 12척으로 몇백 척의 배를 물리치니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수진 장군을 왜 위대하답니까? 내가 100몇 척 가지고 10몇 척 쳐부순다. 그게 뭐 위대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왜 존경합니까? 일본의 우두머리 히토 이루보미를 그 많은 중국 사람들도 못 죽이는데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그걸 해내니까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 못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길을 여러분들 가려고 생각할 때 성공할 수 있고 이 부경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어요. 제발 좀 힘들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쉬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럼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네?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리고 새롭게 깨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세계의 모든 통적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꿈을 펼치는 그런 뜻깊은 생을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근육을 풀어서 피로를 해소하는 방법, 또 요통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요. 질문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로를 풀려면 어때요? 트래피지우스 승모근을 풀어야 돼요. 앞에는 어때요? 중부혈자리가 있잖아요. 중부혈자리 주위의 근육도 분명히 굳어요. 필요한 사람은. 그 다음에 극상근, 극하근이 굳어요. 그럼 어떻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근육을 풀면은 피로는 확 풀어져요. 그거는 제가 증명해 보여드립니다. 요통은 또 핵심이 뭐야? 지시렐이 핵심입니다. 지시렐과의 승부를 잘 풀면 하체 살이 쭉 빠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그러면은 요통 치료하는 법도 나오는데 하체 살 빼는 법도 나오죠. 뭐 얼굴 축소, 얼굴 비대칭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배우다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관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데는 관리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런 게 없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치료할 수 있고 요통이 있으면 요통을 치료할 수 있고 디스크면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고 피로가 왔다면 피로를 치료할 수 있고 뭐 발에 관절이면 발 관절을 치료할 수 있고 이렇죠. 다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정합니까? 정할 필요가 없죠. 꼭 물어가지고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치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가 또 계획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또요 재밌는 영상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수입니다.